자, 먼저 정태근 이사님, 시장 일단은 오늘 그래도 좀 차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시장 진단하십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조금 저조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이슈에 의한 어떤 순환매 장세 이 부분은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자칫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지만은 2018년과는 달리 시장보다는 업종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 쪽으로 IT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피해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주춤하고 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혜주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에 연동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로봇이 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SK그룹 이슈가 있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엔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이런 흐름에 맞는 대응을 그리고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순환매는 또 어디서 올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AI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UAE하고 연합훈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방산 다시 한번 순환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서울 컨퍼런스 이게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 기대 그리고 갤럭시 S25가 초반에 흥행하고 있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만 보도를 통해서 낸드 가격 인상 가능성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감산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강한 모습 그리고 미래의 반도체인 AI 반도체 테마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체크 포인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한민엽 부센터장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예, 매주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5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이탈이 나왔지만은 좀 빠르게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되게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하게만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은 빠르게 지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엔터 업종을 필두로 해서 게임 업종, 인터넷 관련 섹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은 조정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이런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플레이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로는 코스피 2,490포인트 이탈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마인드는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린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패턴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접근하시고 시세가 좀 분출할 때는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변동성 장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주도 업종 일단 살펴보면서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시장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제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제 방향성 없는 지금 박스권 상단 한 2,500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도 sek터가 좀 부재한 가운데 최근에 일부 이제 테마와 또 이제 개별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아주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철저하게 지금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시장에 또 주도 또 테마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
관련주라든지 이들 이제 개별 이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좀 엔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또 시장에서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또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도 이제 기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암울한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SM이라든지 뭐 JYP도 이제 신인 그룹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이제 BTS 완전체가 이제 복귀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도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엔터 업종이 최근에는 좀 테마성 성격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연가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의 변화가 기대되는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엔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민영 부센터장께서 엔터주 주목하자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은지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고 자 반종민 소장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예, 이제 앞서 다 엔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엔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최근에 지금 관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엔터주 쪽에 많이 좀 부각을 받았던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엔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결국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굉장히 좀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M이나 뭐 하이브, JYP 등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점은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사실상 이제 JYP나 하이브 쪽에서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M의 실적을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 환율 수혜로서도 굉장히 이전에 부각을 받았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해외 매출 비중 순서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JYP고 그 다음에 SM 순이기 때문에 SM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 하면은 하이브와 JYP 엔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관세 여부도 있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터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오히려 지금 미디어 콘텐츠주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종목까지 한 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엔터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후장 유망주 가운데 엔터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엔터주 이야기하면서 종목 이야기 듣고 오후장 유망주도 다양한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까요? 류홍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오후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후 들어 조금 더 힘을 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짙은 상황인데요.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폴더블이 상위했고요. 반도체와 OLED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에서는 로봇과 유리기판, 엔터테인먼트 순이고 단기 테마에서는 전고체와 줄기세포, 비만 치료제가 보입니다. 또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바이오와 음식료, 화학 업종이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로봇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로봇 시장 개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SK그룹이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에 더 탄력을 넣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AI 로봇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만큼 향후 그룹 내 정보통신기술 계열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휴림 로봇의 경우는 SK그룹과의 로봇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서도 로봇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 여러 소부장 업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과 성능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우수한 특성을 가져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주 관련돼서는 PI와 한빛레이저, CNG 하이테크와 JNTC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 테마 상위에 있던 폴더블 테마도 보겠습니다. 내년에 공개되는 폴더블 아이폰 초기 물량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가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폴더블 아이폰 초기 물량이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가량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폴더블 아이폰과 별개로 2027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와 맥북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폴더블 디바이스 라인업을 확대해 폴더블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들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2월 내 K칩스법, 반도체 특별법 등 지원 법안들의 통과 기대감에 반도체 소부장주로도 분류되는 기업들은 상승에 더 탄력을 넣고 있고요. 파이넴텍과 덕산네오룩스가 두 자릿수, PI 첨단 소재도 8% 강세입니다. 이외 엔터와 음반, 게임과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 속 비철금속과 일부 반도체, 자동차주들은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관세부터 가야겠죠. 계속해서 이제 관세라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타격까지는 오늘은 없긴 하지만 이게 또 잠재적인 리스크, 또 장기적인 상수이기 때문에 정태근 이사께서는 관세를 대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십시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관세가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 외로 정말 시장이 상당히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장 한마디에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 시장 전체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형 중심의 업종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뭐 잘 소화를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대형주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순환매로 돌게 되면서 기회 요인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2월 달 들어와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어놓고 종목에 집중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게 되면 오늘 철강하고 알루미늄 보더라도 이게 어찌 보면 금속이라는 같은 섹터 내에서 이제 이 관세 영향이 좀 같이 좀 받아야 되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일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영향을 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게 악재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대안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주는 피해주대로 조금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조금 빼서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얘기지만은 적어도 이 피해주가 아닌 섹터들, 최근에 이슈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 대응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그 오늘장 한마디에서 말씀드렸었던 방산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 A,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우주항공 쪽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업종 순환매 대응을 지속적으로 뭐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성격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대응을 계속 하셔라. 그리고 시장 그 순환매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두려움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염두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목을 하셨고, 그 트럼프 트레이드 가운데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또 엔터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관세에서 조금 더 비교적 좀 자유로운 섹터이기도 합니다. 한민아 부센터장께서 이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변경 없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시세가 이미 좀 크게 달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터에 대한 매수 마인드는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생각보다 조금 빨리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엔터주들은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40에서 5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아티스트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컴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NCT 그룹이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공연이나 음반, 앨범, 전반적인 굿즈 등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성은 좀 다각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은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신입 그룹들도 좀 데뷔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기존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신규 공장까지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가동이 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달러 환율 전망이 한 1,400원 초반까지 봤지만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1,450원이 좀 돌파가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그 환율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좀 상승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뭐 이익 실현하고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팔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탑픽을 두고 좀 대응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탑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탑픽은 하이브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BTS에 대한 컴백에 대한 기대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하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엔터 체크해봤고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판이죠. 유리기판 시장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AI 반도체 테마도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와 삼성의 맞대응 속에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리기판 테마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아직 이제 시장이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아직 이제 개화 전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이제 시제품도 생산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러한 좀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그런 성장 스토리가 이제 부각이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SK라고 할 수가 있겠죠. SKC가 이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가장 먼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특허도 관련해서 뭐 300건 이상의 특허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올해 좀 가장 빨리 이 상반기에 이제 유리기판 좀 양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제 시장 개화와 발맞춰서 가장 빠르게 만약에 양산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이제 SKC, 앱솔릭스 관련해서 이제 관련한 이제 장비라든지 뭐 소재를 납품하는 그러한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가장 먼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 유리기판 이제 시제품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유리기판이 좀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제 삼성이 이 유리기판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애초에는 이제 인텔이 2030년까지 이제 유리기판 사업 관련해서 이제 향후 이제 양산 관련해서 그러한 좀 발언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유리기판이 한번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시장에서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SKC 관련해서 SKC가 가장 빠르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KC 관련해서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뭐 ISC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 밸류 체인에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소재, 장비 회사들이
웬만하면 다 관련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SKC라든지 앱솔릭스라든지 또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과 협업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향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화하는 시점이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불을 뿜고 있습니다. 타픽 찍고 넘어갈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이 시장 이제 개화 이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럼 어떤 회사가 가장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두 기업이고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유리기판을 좀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SKC와 아직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ISC 같은 그러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와 ISC 두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로봇 갈까요? 로봇이 장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선별적인 강세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쪽이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전자에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은 지금은 로봇 중심에 대해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또 대기업과 연관점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하이잼 RM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 클로버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계속 좀 더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관련된 기업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쪽에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찍히고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의 경우에는 테마로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뭐 수치가 반영될 거야 이 부분들을 좀 일부는 잊어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요소들이 좀 더 강하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K와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쪽에 특화가 되어 있지 휴머노이드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SK온 쪽에 대해서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심지어 3자 배정을 통해서 2대 주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결이 비슷하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봤을 때는 2023년 때 12 발행을 했던 물량에 대해서 추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 그때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로봇 테마는 확실히 펀더멘탈 기반이라기보다 내러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기업 위주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급의 이동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많이 오른 종목은 단기 이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로봇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 좀 살펴보시죠. 우선 양 주체가 동반 매수한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네이버를 함께 매수했고요. 또 기관은 KB금융까지 매수하면서 오늘 금융지주사 네이버에 대한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4대 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죠. 역대급 이자익 덕분에 최대 실적 행렬을 이어갔지만 주가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주가 흐름 좀 다릅니다. 금요일 장 마감 직전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는 예상을 뛰어넘은 호실적은 물론 올해부터 비과세 배당을 추진하겠다 밝히면서 오늘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에서 목표가 상향된 긍정적인 평가 받았는데요. 양주체도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매력을 눈여겨본 걸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는 6%대 강세입니다.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오늘 네이버도 목표가 줄 상향 리포트 이어졌습니다. 오늘 무려 7곳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일괄적으로 모두 상향한 리포트 발간했는데요. 견조한 성장에 AI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양주체도 함께 담았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내려왔지만 1.7%대 상승하고 있고요. 예외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HD현대중공업, 삼성전기 담았고요. 기관은 금융지주사와 네이버 담으면서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또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담았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오늘 코스닥을 주도하는 섹터,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두 종목씩 담았습니다. 특히 바이오에서 펩트론과 ST팜, 양주태 동반 매수 들어왔는데요. 최근 펩트론이 순매수 상위에 자주 잡혔는데 오늘 올릭스가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펩트론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조금 더 살펴보면 JYP엔터와 함께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와 엔캠 담았고요. 기관을 살펴보면 숲, 오늘도 담았습니다. 최근 6거래일간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지금 1.74%대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기관은 로봇주는 클로봇과 시메스를 담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클로봇 4거래일째 함께 매수하면서 주가도 4거래일째 급등세고요. 시메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최근 3, 4일간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도 17%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하고 AI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 항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그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 조선가겠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좀 시세 탄력은 아쉽긴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태균 이사의 의견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조정에 들어갔느냐 아니다 계속 갈 것이다 아마 이런 의견은 좀 분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저해를 포함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오션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조정을 앞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아마 조선주가 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노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생각보다 길고 또 깊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끈기 있게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이제 하나오션하고 해양방산 수출 역할 분담 요 부분에서 합의를 좀 진행했는데 그동안 해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상당히 피 튀기는 싸움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좋은 말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 이 경쟁이 갈등으로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조금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해군 사업에서도 조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선주 두루두루 좀 체크해 주셨고요. 바이오 가운데 오늘 펩트론 순매수 상위 기업입니다. 판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펩트론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보노디스크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뇨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 성장세가
비만 치료제는 20% 이상,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50% 이상, 당뇨 치료제는 20% 넘는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남에 따라서 오늘도 펩트론이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미약품 이런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PT403이라고 지금 세미글루타이드라는 주사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판매 허가가 난다면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에는 허가를 좀 특허를 출원했고요. 얼마 전에 호주까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펩트론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또 바이오가 꼽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주가 분석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유망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줄 코멘트로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KCC 먼저 갑니다. 정영훈 과장님. 네, KCC 올해 연초 이후에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벌써 한 20% 이상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건자재 부분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도료 부분이 지금 조선 그 수요 강세로 인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해 이제 추가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밴드 최하단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지난주에 이걸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갈까 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더라고요. 반정미 소장님. 예,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종전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계속 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4분기든 그 전체적인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부분들이 좀 일부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게 된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매출이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한 대략 총 매출의 한 11%에서 13% 정도의 매출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실제 수혜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삼양식품입니다. 신고가 경신 후에 쉬어가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요? 궁금합니다.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자리에서라고 질문하셨는데 100만 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이 끝인가라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갑니다. 부센터장님. 네, 삼성전기 올해 1분기 MLCC 출하량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캐펙스가 1조 원대로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6천억에서 올해 좀 급증한 실적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가 AI, 자율주행 등 좀 적용하는 부분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전에 대한 판매가 좀 급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 역시 동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전에 대한 판매 증가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실적 모멘텀은 올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까지 MLCC 모멘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